안녕하세요. DY 성형외과 우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중년 눈 성형, 그 중에서도 상안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년분들이 병원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름다워지거나 또 잘생겨지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눈꺼풀이 처지고 눈뜨기가 힘들어지고 눈썹이 아래로 처지면서 이마를 쓰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눈 뜨는 게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젊어서는 전혀 성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 쌍꺼풀이 이미 있으셔서 쌍꺼풀 수술이 필요 없으셨던 분들도 세월이 가면 피부가 처짐에 따라서 성형의 필요성을 느끼고 많이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피부가 늘어납니다. 중력과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되면서 늘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눈 뜨는 힘이 약해집니다. 눈 뜨는 힘이 약해지는 이유는 피부가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 뜨는 근육도 얇게 눈꺼풀 안에 들어있는데, 특히 남자분들은 눈을 많이 비비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눈 뜨는 근육이 손상되고 늘어나면서 눈 뜨는 힘이 또 약해지게 됩니다. 피부가 처지는 것과 또 눈 뜨는 힘이 약해지는 것, 이 두 가지는 상안검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늘어나는 거는 피부가 늘어난 그 양을 측정해서 쌍꺼풀 라인을 만들면서 피부를 잘라낼 수 있고, 눈 뜨는 근육을 찾아서 조여줌으로써 이마 근육을 사용해서 눈썹을 들어 올리지 않고도 눈을 편안하게 뜰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늘어나고 눈 뜨는 힘이 약해지게 되면 꼭 바깥쪽 피부가 먼저 늘어나게 되는데, 일단 외관상 보기에 눈꼬리가 이렇게 처져 내려와 보이게 되고 좀 나이 들고 좀 피곤한 인상이 되니까 늘어난 피부를 제거함으로써 이런 인상을 좀 개선할 수가 있고요. 꼭 이렇게 외관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고 눈꼬리가 처짐으로써 눈꼬리 쪽에 이렇게 짓무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속눈썹이 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찌르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불편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다른 중년 수술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되겠고요. 인상도 되게 밝아지고 졸려 보이지 않는 무뚝뚝해 보이고 찡그린 듯한 그런 인상이 밝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년분들이 성형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없이 우선적으로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 저는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눈 수술, 그 중에서도 상안검 수술부터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는 나는 눈꺼풀은 별로 안 처졌는데 턱선이 많이 처져서 팔자가 심해 보이고 여기 심술보가 많이 보이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외부 자극에서 많이 손상되고 가장 쉽게 늘어지는 부위가 눈꺼풀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턱선이 처져 있고 심술보가 나와 있고 팔자가 기쁘시다면 그냥 볼 것도 없이 눈꺼풀은 다 처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60대라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안검 수술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눈을 감았다가 뜰 때 이마를 사용해서 눈을 들어 올리고 계시는 경우에 피부가 늘어났는데도 눈썹으로 눈을 들어 올리고 있어서 마치 늘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 보톡스를 맞고 나시면 눈뜨기가 무겁고 힘들더라,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눈 뜨는 힘이 약해져 있고 피부가 늘어났다는 증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마 보톡스를 계속 맞으시기보다는 상안검 수술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상안검 수술을 고려하시는 중년 환자분들은 젊은 환자분들하고는 다르게 좀 영양제라든지 혈압약, 당뇨약 이런 처방약을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멍이 많이 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멍이 많이 들지 않아야 회복도 빠르고 또 피가 많이 나게 되면은 눈매교정 같은 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아닌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건 모두 끊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끊으시는 게 수술할 때 피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홍삼이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마늘이나 은행 같은 이런 건강보조식품들, 한약재 같은 것들 다 끊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금식을 많이 설명드리다 보면은 그날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끔 혈압약도 안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혈압약은 수술 당일에도 꼭 복용하셔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또 고혈압 약제를 드시는 경우에 아스피린을 동시에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무작정 끊으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어느 정도 끊을 수 있는지 꼭 여쭤보고 끊으시는 게 우선입니다.
상안검 수술은 수면 마취로 진행이 되고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수면 마취라고 해서 주무시고 일어나면 수술이 다 끝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눈도 떠보고 쌍꺼풀 라인이 잘 생기는지, 그 다음에 눈매 교정이 양쪽 다 대칭적으로 잘 됐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눈에다가 국소 마취 주사를 놓는 수술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까지만 주무시고, 제가 수술을 하고 있다 보면 저랑 뭐 대화가 가능할 정도까지 의식이 돌아오시고 마지막에 눈 뜨는 거 확인하고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실밥은 일주일째 정도에 뽑게 되고 붓기는 한 2-3주 정도면 웬만큼 빠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흉터가 수술 후 한 달에서 6주 정도, 심하신 분들은 약간 눈이 좀 쪼인다든지 뻑뻑하다든지 찬바람이 불면 눈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다든지 이런 불편감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4주에서 6주 정도까지는 그게 자연스러운 경과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4개월에서 5개월, 6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쭉 지나면서 많이 부드러워지고 눈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례 사진을 보시면 왼쪽 눈이 오른쪽 눈에 비해서 피부가 조금 더 처져 있고, 그래서 눈썹을 쓰는 양도 양쪽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를 뭐 한 6-7mm 정도 제거했고요. 눈도 이제 양쪽 대칭이 좀 수술 전보다 많이 맞아졌고, 눈썹의 위치도 이마에 힘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맞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사나워지거나 과한 느낌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 같은 경우에 쌍꺼풀이 과하게 보이고 인상이 변하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쌍꺼풀의 폭을 좀 낮게 잡아서 수술 후에 사진을 보시면 쌍꺼풀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로 인상이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과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눈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그 다음에 늘어난 피부가 사라지면서 훨씬 더 젊어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년 눈 수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고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상안검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상안검 수술 말고도 눈썹화 거상이나 또 눈매 교정, 그 다음에 이마 거상 같은 관련된 수술들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다음 컨텐츠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